오늘 개최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당대표 거취 문제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선 치를 수 있을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들도 높은데요.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님 모시고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 앞으로의 전망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성철입니다. 자, 오늘 의총 처음에 공개했을 때는 공개 의총 저도 봤거든요. 그냥 윤석열 후보가 짧게 이야기하고 구호 외치고 뭐 이렇게 싱겁지 했더니 비공개 의총에서 아주 뭐 난리가 났었나 봐요. 그렇죠. 10시 반부터 진행이 됐고요. 추경호 원내 수석이 이준석 대표 좀 사퇴 결의안을 추진을 하겠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사퇴 결의안에 많은 의원들이 동조를 했고 대략 뭐 90% 정도는 사퇴시키자. 그리고 90%가요? 10%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우리 대표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식의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의총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갈 거다라고 하면 그 주제에 불만이 있는 분들은 아예 의총에 참석을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뭐 당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의총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고 그런데 결국에는 사퇴 결의안이 이제 채택이 됐고 그 채택된 걸 가지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자 오후에 다시 의총을 열어서 우리 이준석 대표 오라고 해가지고 얘기 들어보고 같이 회의하고 거기서 만약 의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사퇴 결의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겠다라고 진행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공개 비공개를 놓고 또 줄다리기가 한참 있다가 5시 넘어서 이준석 대표가 공개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내가 왜 이렇게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그동안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과 그리고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다른 의원들의 얘기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누가 옳았느냐 그렇느냐 이것을 한번 판단을 맡겨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일단 절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공개 발언은 공개됐고 나머지는 다 비공개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뭐 90%가 한 30분 정도 연설했다고 해서 의견을 바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략 28분 정도 연설해서 많이 좀 수구린 얘기를 좀 했다고 좀 보여져요. 대표적인 게 나는 대선에 승리하면 여한이 없다. 의원님들이 복귀하라면 복귀하겠다. 단 뭐 우리 국민의힘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무엇으로 선거 칠지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다. 후보가 옳은 선택할 수 있도록 판이 펼쳐져야 한다. 선대위 복귀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다. 왜냐? 내가 복귀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지를 보냈다가 지금 마음이 떠나간 20, 30대의 젊은 분들의 마음을 내가 선대위 복귀한다고 돌릴 수는 없다. 내가 어떤 합당한 명분과 이유와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분들의 마음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나의 복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까지 발표를 했고요. 단결하면 우리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변화라면 변하겠다. 근데 본인의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당의 변화다. 당과 후보가 변해야 된다. 당과 후보의 변화다. 근데 이제 당과 후보의 변화를 테스트할 수 있는 연습 문제라고 해서 강북 지역 지하철 출근길 인사,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체험, 젠더 게임 특위 설치하고 하태경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까지라는 연습 문제를 줬는데 하나도 연습 문제에서 했죠. 하나는 오늘 여의도역에서 지하철 인사 했잖아요. 그거는 원래 일정이 없다고 회의하러 가다 막 야 내리자. 이렇게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던데. 아니 그래도 일단은 당에서 총괄선대 보내서 후보에게 보고를 안 했더라도 후보가 아침에 여러 가지 보고와 기사 내용을 보고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즉흥적으로 가서 인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3개 중에 하나는 숙제를 풀었다. 33% 해결. 아니 근데 이거는 그 본인은 숙제를 푼 거로 보지 않는다라고 오늘 아침까지 또 그때 또 그랬죠. 뭐 관심 없다 또 이런 문을 식으로 빈다. 얘기를 했는데 배달라이더 플랫폼 노동자 체험이라든지 젠더게임 특위 설치는요. 이거는 당에서 논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하겠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연습 문제 치고는 너무 간단한 연습 문제인데 왜 어제 권영세 본부장은 바로
아 이거 하면 되죠. 뭐 하면 될 건데 젠더 게임 특위 하태경 이것 때문에 그러셨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권영세 본부장도 어제 처음 본부장이 돼서 상황 파악도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오늘 일정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예정된 일정을 다 취소하고 이거부터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네. 그냥 이것도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아요. 아 대표님 맞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요 총괄선대본에서 상의해가지고 바로 대표님께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별일이 없었을 텐데 네. 아, 내일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못 하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화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에 복귀를 하게 되나요? 아 저는 결국에는 하게 된다고 봐요. 결국은 왜냐하면, 한다. 네, 큰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제가 그동안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선대위 참여 안 한 거는 정권 교체를 위한 저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네. 그런 명분을 갖고 결국엔 복귀를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선결에서 제시한 네.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말을 하자면 대전략, 흔히 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대전략, 세대 포이론 네. 이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해야죠. 이것이 네. 다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김종인 결과적으로 지금 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청년 2030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본인 스스로 변하겠다. 이거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다 했던 얘기란 말이에요. 즉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했던 얘기로 가면서 김종인과 결별하고 이준석을 사퇴시킨다? 이거는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네. 선거 이후에 네. 세력 다툼의 전주고가 아니냐. 이거는 전략 문제가 아니라 세력 다툼 아니냐라는 근데 분석. 이준석 대표가 뭐 세력이 뭐가 있어요. 지금 선거 이후에 세력 다툼 할 것도 없고 선거 이후에 뭐 지방선거 공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의하면요. 지방선거 출마자들은요. 대부분 다 경선하게 돼 있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나는 서울시장 누구 시켜야지 하세요. 안 되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확대해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지금 기싸움인 것 같아요. 기싸움이다. 네. 단순히. 네. 근데 원래 이준석을 필두로 해서 새로 막 많이 입당한 네. 이준석 대표를 네. 필두로 해서 뭐 소위 새로 신주류 네. 질서 당원들. 예. 그다음에 구주류 네. 과거에 네. 소위 전통 당원들. 60대 5, 60대 네. 이상의 이 세력 간의 세력 다툼 아니고 그냥 단순 문화 충돌 이 정도로만 해석하기에는 너무 싸움이 길고 지루하니까. 이유를 막 찾는 피디님 중이에요, 우리 지금. 신장식 앵커님이 지금 국민의힘 싸움 붙이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요, 같아요. 아니요.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궁금해서. 그런데 예. 그러한 당원들의 세력 다툼은 있긴 있어요. 지금 네. 이준석이 잘했다라는 쪽과 왜 네. 윤석열이 못했다 막 이런 편들이 다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어떤 특정한 뭐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상 그리고 국민의힘 홈페이지 네. 이런 데에 본인의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네. 그러한 양극단적인 분들을 좀 제외하고 합리적인 당원분들은 이 상황을 되게 우려스럽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큰 세력 다툼은 이렇게 표출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이렇게 쭉 보면 국민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네.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느냐가 대체로 보면은 윤 후보가 이 대표보다 한 2배 이상 더 책임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국민의힘 당원 한정을 하면 그게 완전히 비율이 거꾸로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또 괴리된 겁니까? 괴리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거 앞두고 당심과 민심이 이렇게 괴리되어 있으면 이거 어떡하죠?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네. 전통적인 당원들이야 우리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데 네. 왜 이준석 대표가 좀 예의 없는 태도, 발언, 단어 이런 것들을 쓰면서 네. 왜 우리 후보의 뒷다리를 잡고 있느냐. 네. 왜 후보를 그냥 도와주면 되지 왜 선대위도 안 들어가고 밖에 나가서 평론하면서 계속 선대위라든지 윤 후보에서 비판을 하느냐. 네. 그런 것 때문에 전통적인 당원들은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다라는 네.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신임 사무총장과 전략기획부총장 등 임명안 두고 충돌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네. 윤 후보 당무성권 발동으로 임명이 되기는 했는데 네.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후보가 이렇게 갈등을 겪거나 하는 거는 봤지만 후보와 당대표가 이런 정도로 당무 우선권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이 갈등하는 건 역대급인 것 같은데. 처음 봤어요. 처음 네, 있는 처음 일이고요. 봤어요.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대선 후보가 뽑히면 당대표의 여러 가지 권한
그리고 뭐 결정 이런 것들은 무의미해요. 그리고 당대표들이 그냥 조용히 있어요. 네. 아유 저는요 그냥 뒷받침할게요. 다 그냥 대선 후보께서 결정하세요. 네. 그게 바로 당의 결정. 당의 당대표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뒤로 빠져주거든요. 네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아니야 지금 윤석열 후보 저대로 하면 선거에 질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내 뜻을 좀 받아주세요라는 답답함의 표현인 것 같아요. 네네. 그것이 좀 부딪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인데 오늘 있었던 뭐 권영세 사무총장, 이철규 부총장 임명권과 관련해서는 네. 그냥 이준석 대표도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에 대해서는 동의했어요. 네. 근데 이철규 이철규 부총장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총장 때문에 좀 사달이 났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네. 이 소위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그 커뮤니티들, 네, 네. 20대 남성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들을 보면 네. 어차피 윤 후보가 커뮤니티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어차피 윤 후보가 이겨도 이 대표는 자리 보전이 쉽지 않고 지면은 또 자리 보전이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의 독자적인 세력을 길러라. 우리가 지원해 줄게. 네. 끝까지 한번 부딪혀봐라. 이런 응원의 목소리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오늘 의총하는 상황들 보면서. 그거는 이제 정치하는 분으로서는 그런 네. 매니아층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네. 이준석 대표도 네. 전통적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가 없으면 네. 여기서 어떠한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본인의 고집을 좀 꺾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전제 조건은 후보가 포용을 해야 돼요. 후보가 어제 당대표 역할 제대로 잘 해주실 거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오늘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 그만둬야 된다. 네. 사퇴 결의안 쓰자. 이거는 후보랑 당 의원들이 다른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공합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잖아요. 후보죠. 그러니까 후보가 근데 왜 오늘 하루 종일 그거는 제 권한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게 싫은 것 같아요. 자꾸 그냥 본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아니 사무총장 부총장 한다고 해도 그건 안 돼요라고 반대하니까 약간 불편한 거는 있는데 네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보가 품어야죠. 지금 이준석 대표와 후보 간의 갈등이 3주 동안 계속되니까 지지율 하락하고 있잖아요. 전 그래서 품어야죠. 그래서 오늘 네. 그 후보가 당 대표 사퇴와 관련해서는 제 권한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던 거. 네. 이건 정말 이제 갈라서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의총을 하는 중간에 네. 후보가 네. 이 대표의 사퇴 결의안을 후보가 나서서 막고 그렇죠. 같이 한번 가봅시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모양새를 만들 것이냐 안 볼 것이냐가 오늘 밤에 관심사입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에 참모라면 네. 다 가셔가지고요. 그냥 네. 손 들고 갈등 없습니다라고 한 팀 되자고 그렇게 통 크게 포용하시라라고 의총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등장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되게 궁금한데.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성격상. 본인 성격상 안 할 것 그때까지 같다. 20년 동안 검사랑 검찰총장 해온 그때의 행동 양식을 보면 일단은 좀 짓눌러야 좀 응징. 네, 그러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정치인이 되셨잖아요. 예. 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안 할 것 같다. 자, 오늘 저녁에 보고요. 자, 네. 후보 교체, 네. 후보 단일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개인적으로는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후보 단일화가 후보 교체의 하나의 방법론으로서의 후보 단일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가능합니까 지금? 후보 단일화요? 예. 단일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후보 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렵죠. 근데 단일화는 안 할 수 없다. 안 할 수 없죠.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요? 단일화 안 하면은요 정권 교체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갖고 네.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한 부분들도 자, 있고.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단일화하면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들로 보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해야 될 개연성도 있어요. 물론 모집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나 국민의힘의 주도 세력이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까지 용인할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 아닌가요?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네. 정권 교체를 못 해요. 현실적으로 이제는. 예, 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0% 이상 앞서 나갔을 때는 단일화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뒤지고 있잖아요. 네. 이 상황이 지금 2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굳어질 수가 있어요.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네. 단일화라는 정치적인 이벤트를 통하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을 반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선대위가 정말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든지 아니면 후보가 역량이 뛰어나서 정책적으로도 잘 준비되어 있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은 후보 역량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정치 초년생한테 그것까지 요구하는 건 상당히 무리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권 교체하려면 정권을 교체했으면 좋겠어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수밖에 없다. 그 방법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밖에 없다. 거기서 이기냐 지냐는 한 달 동안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기지. 다 각자 출마하면요 2017년도처럼 다자구도로 가죠.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단일화 없이 지난번에는 후보 교체 없이 정권 교체 없다. 이번에는 단일화 없이 정권 교체 없다. 이렇게 정리되네요. 아니 저번에는 후보 교체 없이 정권 교체하기는 어려운데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번에는 단일화가 필수다. 필수 같아요. 이제. 네, 조금 더 강해지신 판단이네요. 지금까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님과 함께 국민의힘 상황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